나이가 들수록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몸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 한 장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정상 수치보다 살짝 높은 혈압, 조금 낮은 수치의 간 수치, 이름도 생소한 항목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치에 집착하며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웃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80세라는 숫자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노년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박사가 전한 책 80세의 벽을 바탕으로 노년을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80세의 벽을 넘는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80세 이후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 결과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 숫자들이 당신의 삶 전체를 규정짓게 두지 마세요. 어느 82세의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병 하나쯤은 꼭 걸린다고 하더군. 그러니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80세 이후의 건강검진은 대부분 비정상이라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병이 있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수치는 단지 평균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일 뿐,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와 체형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을까요? 더구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분들은 심각한 병을 몸에 지닌 채로도 평생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가다 돌아가신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85세 이상 고령자의 부검에서는 거의 대부분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는 아무런 통증도 없었고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낌이고 삶의 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숫자가 높고 낮다는 이유로 약을 더 먹고 걱정에 빠지고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80세가 넘었다면 건강검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잘 먹고 잘 웃고 마음 편히 잠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 아닐까요? 이제는 수치에 얽매이지 마세요. 80세 이후의 삶은 수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며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80세 이후에는 지나친 절제보다 즐거운 식사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어느 날 84세의 김 어르신은 식탁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짜게 먹지도 말라, 달게 먹지도 말라, 고기도 줄이라고 하니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소. 많은 고령자들이 건강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80세가 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몸이 요구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짠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나친 절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낮춥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며 기분 좋게 식사하는 것이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암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지금 혹시 이걸 먹으면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보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다 는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내일은 알 수 없기에 오늘 하루의 식사는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평생 먹고 싶었지만 절제해왔던 음식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쯤 즐겨도 괜찮습니다. 물론 과하지 않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지요. 즐겁게 식사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8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건강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80세가 넘은 박 할아버지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멀리 살다 보니 자주 보기 어렵지만 곁에 있는 이 사람, 내 아내만큼은 늘 내 옆에 있어줍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이들이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어 매번 부모를 챙기기 어렵지요. 이럴 때 곁에 있는 배우자의 존재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마음이 허할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들 중 가장 행복을 느끼는 집단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사소한 일상을 함께 겪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배우자는 나와 함께 같은 시기를 지나온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자식에게만 기대고 섭섭해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도한다 해도 밤새 돌봐주고 정을 나누는 건 결국 배우자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버팀목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 옛날에 함께 여행 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당신이 만들어준 김치찌개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런 따뜻한 추억 하나하나가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랑과 추억입니다. 자식도 좋지만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일을 마지막처럼 따뜻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년의 삶 아닐까요? 약은 가능한 한 적게 단순하게 복용하세요. 80세가 넘은 김 할머니는 하루에 약을 10알 넘게 복용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수면제까지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요. 하지만 점점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나른할까요? 혹시 병이 더 심해진 걸까요?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의 효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가 넘으면 몸속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약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약은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예방 차원으로 과도하게 처방되는 경우도 많지요.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수치를 위한 관리일 뿐일까요? 의사 와다 히데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세가 넘은 사람은 숫자보다 삶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면 무리하게 약으로 조절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다 보면 비슷한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로 인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주치의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약만 최소한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몸의 자연 회복력을 믿고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알을 줄이면 삶의 여유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약을 줄인 만큼 산책이나 따뜻한 대화 한마디로 건강을 채워보세요. 노후의 건강은 약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균형에서 옵니다. 지금 내가 먹는 약이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볼 때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점개 삽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그냥 쉬는 게 낫지. 80세의 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문화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숙제와 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등록했고 처음 붓을 잡은 날 할아버지의 눈동자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얼마 만인지 몰라요. 그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잊고 마음속의 고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점점 느려집니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활발해지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기능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실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의 의사 와다 히데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배우는 일을 멈추면 뇌는 점점 퇴화합니다. 그 순간부터 노화는 급속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80대에도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지 두뇌에 자극을 주는 것뿐 아니라 삶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뇌는 자극을 잃고 느려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면 뇌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다시 받게 되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즐기고 몰입하고 도전하는 마음 자체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 언젠가 해봐야지 했던 그 일들을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8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입니다. 가벼운 산책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이제 힘들어. 80세의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집안에서만 조용히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밖에 나가 10분만이라도 걸으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을 맞으며 나무 사이를 걷는 시간. 그 시간은 할머니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죠. 실제로 걷기는 고령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으며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 와다 히데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8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15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심장 건강, 혈액순환, 뇌 기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시간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외출을 꺼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약해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굳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10분의 산책이 다시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산책을 하며 공원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몸도 마음도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그렇게 매일의 걸음이 쌓이면 당신의 건강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 걸음이 1000걸음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치의를 찾으세요. 80세를 넘기면 병원은 일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까지. 이제는 병원이 낯설지 않고 의사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이해해주는 맞춤형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박노인은 항상 같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료 시간이 짧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의사는 드물었습니다. 어떤 날은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해도 정상 수치입니다. 걱정 마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새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는 박노인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불편함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약을 처방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부작용이나 생활 변화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그때 박노인은 느꼈습니다. 의사도 결국 사람이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의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여야 하죠. 와다 히데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사는 숫자보다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약보다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료받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질문이 생겨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의사를 만나는 것은 노후의 행운입니다. 만약 지금의 의사가 내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항상 같은 처방만 반복한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몸이 아픈 만큼 마음도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와 마음이 통하는 주치의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80세가 넘었다면 좋아하는 것을 먹고 즐겁게 사세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식단을 제한하고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피하려고 합니다. 술도 줄이고 담배도 끊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목표로 하죠. 하지만 80세가 넘은 지금 과연 그렇게까지 절제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할머니 김영순 씨는 84세입니다. 평생 음식을 가려가며 드셨고 의사가 말한 대로 소금도 줄이고 단 음식도 안 먹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참고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걸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못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좋아하는 고구마를 구워 먹고 가끔은 손녀와 함께 케이크도 나눠 먹습니다. 짠 김치도 마음껏 먹으며 즐거운 식사 시간 덕분에 활기가 돌아왔죠. 의사 와다 히데키도 말합니다. 80세가 넘은 사람에게 음식 제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노화로 인해 신장의 나트륨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짜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면역력을 높이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이에 체중이 늘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통통한 노인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향기와 맛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80세를 넘기면 살아가는 날이 아닌 남은 날을 셉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며 먹고 싶은 거 먹으며 내 인생의 진짜 시간을 즐겨야 할 때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80세 이후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8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살 만큼 살았지. 나이도 많고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82세의 박정순 할머니는 손주가 사준 스마트폰을
처음엔 도통 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손주에게 묻고 메모하고 유튜브에서 꼭 가꾸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 정순이의 정원이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많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생기 있고 반짝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 배우는 게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뇌도 덜 굳는 것 같다. 실제로 뇌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노화로 인해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뇌를 계속 사용하면 퇴화 속도는 훨씬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은 당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이 있던 분야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도전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더불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마음도 젊고 유연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못해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8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호기심을 품고 배우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주치의를 찾으세요. 노년의 건강과 존엄을 함께 지켜줄 동반자. 80세를 넘기면 병원은 더 이상 가끔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검진을 받거나 약 처방을 받기 위해 자주 병원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의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당신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사는 검사 수치만 보고 수치가 정상이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이상하고 피로하고 불편합니다. 이럴 때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의사는 수치보다 환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이 약을 먹고 몸이 더 무거워졌어요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약으로 바꿔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의사. 이 약은 좋은 약이니까 참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불편하다면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의사. 이런 의사가 80세 이후 인생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자신에게 맞는 주치의를 만나고 나서 약의 양이 줄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병원을 가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질병 그 자체보다 그 질병을 함께 다루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의사보다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는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사 한 명,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의사가 잘 맞지 않아 병원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80세의 벽을 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치의를 만나세요. 그 주치의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줄 것입니다. 80세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달려와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요.
건강검진의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병에 걸릴까봐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리고 노인이라는 틀에 나를 억누르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며,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80세 이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의지를 잃지 않고 배우자와 진심으로 함께하며 나를 이해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것. 그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늙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가족 또는 나이든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불안을 위로하고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듦, 인생의 지혜, 그리고 평온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꾸준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알람.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브.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